16년 동안 집권한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물러났습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야당 지도자 페타르 머저르와 그의 친EU 티사당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잠재적 정치 지각 변동을 다룹니다. 초기 결과로 야당이 3분의 2 다수를 얻어 헝가리 정치체제 일부를 개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헝가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유럽,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 브라운이 전해드립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피터를 위한 파티가 열렸고 춤을 추는 보건부 장관 후보가 이끌고 있습니다. 도나우 강변에서 수천 명의 헝가리인들이 16년 만에 처음 보는 새로운 총리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기사와 헝가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차이로 이겼어요. 사실 정말로 엄청나게요. 페테르 머저르의 교사당이 헝가리 의회에서 13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분의 2 의석인 133석을 넘는 수치입니다. 현직인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겨우 55석을 차지해 지난 선거에서 얻었던 의석의 거의 60%를 잃었습니다. 오르반은 어젯밤 전 피데스 동료에게 패배를 인정했지만 세 번째 권력제 탈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쉬운 아름답고 슬픈 세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전국의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는 절대. 내부 갈등으로 인해 2024년에 피데스를 떠났고 경제와 의료와 같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부패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난으로 특징지어졌고 최근에 경제 침체와 맞물려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한 유권자들을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투표권자 중 약 80%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마자르에게 축하를 전했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가 전임자보다 더 친유럽적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헝가리가 자국에 대한 EU 대출에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라며 신임 지도자를 칭찬했습니다. 오르반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모스크바는 부다페스트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축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부와 매우 실용적인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오르반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자르가 오르반처럼 자신들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마자르를 지지하고 오르반을 네타냐후에 비유하며 올해 말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자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는 첫 조치로 오르반의 여러 법률을 철회하고 임기를 줄 차례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타냐후를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재가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 정책이 전임자와 크게 다를까요? 헝가리 국민들이 어제 여러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헝가리 국민들은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헝가리의 유럽 내 위치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다른 결과를 바라보며 지켜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채텀하우스의 유럽,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디렉터인 그레고르 로스 씨를 런던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정치력 변화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마자르의 승리가 빅토르 오르반 16년 이후 헝가리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특히 티사와 페테르 마자르의 정당이 빅토르 오르반이 16년 집권 기간 동안 얻었던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자르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마자르가 사회 계층과 집단을 넘나들며 오르반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유권자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능력에서 비롯됐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에 제대로 답하자면 마자르는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그는 피데스 내부 출신입니다. 그는 빅토르 오르반의 진영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외교부의 고위 관료로까지 올라갔으며 10년 전에는 총리실에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야 그는 점점 커지는 부패 스캔들에 직면해 피데스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자르가 피데스를 떠나 지금은 티사로 알려진 소규모 중도 우파 정당을 이끌게 된 순간 흥미롭게도 지지율이 역전되기 시작했고 피데스가 티사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자르는 어제까지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방위 분야를 포함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가 나토의 5% 공약을 이행하고 더 적극적인 나토 회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뤼셀에서 회방꾼 역할을 그만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럴 경우 저는 슬로바키아의 발부르 프리첼이 브뤼셀의 복도에서 매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젤렌스키 왕자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더 큰 지원에 혼자 맞서려는 건가요? 반면에 마자르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오르반을 지지해왔던 농촌 유권자들에게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혁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통제, 그리고 헌법 개정과 같은 몇몇 근본적인 문제들에서는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부분, 그리고 외교정책의 일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오르반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매우 긍정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마자르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안보, 영토 보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지지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그는 어떻게든 포퓰리스트들에 맞서는 일종의 전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포퓰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스라엘 총리는 오르반의 범주에 속합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네타냐후 총리가 여전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포퓰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그것에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집권 60년 동안 최악의 선거운동 중 하나를 벌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역사적인 승리 이후 헝가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